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우리 엑셀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사용하는 if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if 함수는 엑셀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if예요. if 함수 문법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법은 조건식이 먼저 나와요. 어떤 조건값 또는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의 결과, 여러분 조건이라는 게 붙는다는 거는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의 결과가 참이면 그때 실행할 값이나 수식을 써주면 돼요. 언제? 조건식 바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즉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할 값이나 수식을 이 뒤에 마지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모두 3개의 요소로 if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기본 평가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내세우는 조건이에요. 합계가 8,000 이상이냐고 물어보래요, 먼저. 그래서 8,000 이상인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합격이란 메시지를 좀 여기다 뿌려주고 8,000이 안 되는 애들 있죠. 네, 그 외 나머지는 불합격을 표시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다 8,00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000 이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0,000 이상. 10,000 이상이면 합격이고 10,000이 안 되면 불합격으로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본평가 어떻게 쓰면 돼요? 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if 조건에 따라 표시할 내용이 다르다. if 조건은요. 합계 바로 여기 F의 3번지 데이터가 얼마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쓰고요. 만으로예요. 10,000 이상이면 됐죠? 이러면 쉼표 찍고 자, 여러분 쉼표를 찍으면 뭐라고요? value if true. 그래, 나 10,000 이상이야. 이런 얘기죠. 10,000 이상이면 합격. 여러분 문자를 찍을 때는 따옴표로 이렇게 찍어야 돼요. 합격이라는 문자를 이 자리에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value if false 나오죠. 뭔 얘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얘 만족하지 않죠, 지금.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이라고 표시를 해달라. 됐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은 이게 if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불합격 뜹니다. 왜?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보면 어떻습니까? 10,000 이상인 애들은 합격이라는 내용이 보이지만 많이 안 되는 애들은 불합격이라고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if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if문이 이렇게 간단하면 우리가 헷갈릴 염려가 없는데요. 여기 등급평가처럼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A등급, 8,000 이상이면 B등급, 8,000 미만이면 공란처리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등급을 평가할 때 조건이 지금 모두 몇 개입니까? 예, 10,000 이상이니? 그럼 A. 그렇지 않아? 그럼 8,000 이상이니?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되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if 안에 if를 또 써야 돼요. 자, 등급평가 보자고요. 는 if 가로 열고 조건이 뭐라고요? 합계 F3 얘의 합계 데이터가 10,000 이상이냐고 물어보세요. 10,000 이상이니? 그럼 어떻게 해요? A등급
A 등급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그 다음은요. 아니면 이런 얘기죠. 여기 쉼표 찍었다는 얘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만 이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아까는 만 이상이면 A 아니면 아니 만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면 그럼 혹시 8천 이상은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건 무조건 if예요. 어머, if를 또 써요?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if.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또 if. 물어보는 건 무조건 if예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F의 3번지야. 너 만은 안 되더라도 8천 이상은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그럼 얘도 또 어떻게 돼요? 또 참일 때, 거짓일 때 있겠죠. 그래서 8천 이상이면 어머 너는 그러면 B등급이구나. 된 거죠. 그리고 아니면요? 네,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8천 미만이 되는 거죠. 8천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그럼 8천 미만이죠. 그런 경우는 할 말이 없다. 공란 처리. 이렇게. 공란 처리. 됐죠? 자, 확인. 이렇게요. 제가 그냥 확인 눌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쓰고 가로 안 닫고 엔터 쳐도 엑셀이 알아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요. 그러면 공란 처리하고 가로 닫으면 이건 요 if에 대한 가로예요. 그리고 맨 바깥에 있는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만 이상이면 A등급을 뿌리고 아니면 다시 조건 들어가서 8천 이상이냐고 물어보고 그럼 B등급 아니면 공란. 됐죠? 얘는 B등급이네요. 자, 따당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A등급, B등급 계속 나오죠? 여러분, 여기 데이터 하나를 바꿔볼게요, 제가. 자, 공란이 나오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 여기, 김정열 씨, 경영전략, 상반기 5083인데, 제가 이것을 333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그럼 지금 B등급인데 공란으로 바뀌었어요. 왜? 합계가 8천 미만이라서. 됐죠? 이게 공란 표시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if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잠깐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이에요. 자, 오늘은 썸함수를 이용해서 누적 계산 작업하는 거 좀 알아볼까 해요. 누적이라는 거는 뭡니까? 예, 바로 이 데이터 합계 내고 그 다음 줄의 데이터 합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합계. 그 다음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계. 이게 누적이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썸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누적 작업에 대한 계산을 잘 못하는 분이 그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엑셀을 열어가지고 보면은 현재 데이터가 이와 같아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 그러면 이 데이터를 현재 요 데이터 요 줄에서는 297만 원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근데 다음 줄에는 이 데이터부터 여기까지 더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줄은 당연히 여기까지 더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더하는 거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sum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어야 될까? 그랬더니 뭐 첫 번째 이거 하나밖에 더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가로 닫고 엔터를 쳤어요. 답이 나와서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끌면은 핸들링을 해볼게요. 조금만. 실망하기 좀 싫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끌어볼게요. 그랬더니 이게 누적인가요? 옆에 데이터랑 똑같이 나왔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썸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데이터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 밑에부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는 범위가 필요한 거죠. 썸
자, 뭡니까? 더할게. C의 3번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C의 3번지부터 C의 3번지까지 더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C의 3번지 하나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C의 3번지부터 3번지를 어떻게 표현해요? 콜론만 찍으면 됩니다. 콜론. 어때요? 우와, 나오네? 그렇죠? 그러면 C의 3에서 C의 3번지까지 더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C의 3번지만 더하란 얘기입니다. 엔터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끌어볼게요. 자, 보세요. 보면은 여기 4에서 4, 5에서 5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3에서 4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요, 3에서 5까지 더하면 되죠?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 C3에서 C3까지 더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출발이죠. 그러면 C의 3번지는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얘도 누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누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데이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적된 결과가 여기에 나와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이 뒤에 C3은 냅두고 요 앞에 C3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너는 움직이지 마. 절대 번지 아시죠? 이렇게 F4 눌렀습니다. 제가 절대 번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C3에서 C3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미는 똑같죠? 네. 근데 의미는 C의 3번지부터 여기가 이제 고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핸들링 해보겠습니다. 따닥.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C3에서 C의 4번지까지 더하게 되고, 그 다음은 C의 3번지부터 5번지까지 더하게 되고, 나머지도 핸들링 쫙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누적되는 거 느껴지네요. 그죠? C3에서 6번지까지, C3에서 7번지까지.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평균과 반올림 함수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verage라는 함수와 라운드 함수인데요. 자, 이 두 기본 함수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erage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자, 여기 데이터가 이와 같고 이들의 문법 회화 장문의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A-V-E-R-A-G-E average를 쓰고 sum과 마찬가지로 얘도 평균을 계산할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번쩍이 돌아가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아주 자세히 답이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따닥 누르면 이것이 average 함수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문법과 장문에 대한 평균, 요거 두 개만 평균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네, 요 위에다 한번 해볼까요? 그럴 때는 average 가로 열고 문법 클릭 그리고 쉼표를 찍으면 됩니다. 쉼표 찍고 장문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 데이터 저 데이터 이것의 평균 이럴 때는 쉼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엔터 꽝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 반올림은 뭐냐면은 평균 계산 결과 너무 조악해 보여요. 막 소수점이 너무 기니까 읽는 내내 피곤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반올림하여 깔끔하게 정수 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이게 한다던가 둘째 자리까지 보이게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반올림하는 건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R-O-U-N-D 라운드 가로 열고
자, 어떤 거요? 평균 계산 결과. 그죠? 이 결과 쉼표 찍고 이 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5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에 보여주고 5가 안 되면 다 버리고. 이건 답이 123.3이 돼야 되겠죠? 엔터를 쳐보니까 그러하네요. 그죠? 이게 바로 반올림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반올림은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도 하지만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도 이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시면 보다 깔끔한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계산 작업을 했는데 이 다음 시트에다 할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계산 결과 금액이 뭐 12만 3,400, 뭐 21만 얼마 나왔다? 3,421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56만 뭐 325원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돈이 나오면은 읽기가 힘들어요. 이런 단위는 요새 잘 쓰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10원 단위 또는 100원 단위로 여러분이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소수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쉼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는 라운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이려면 요 뉴메릭 디지트에 1을 썼거든요. 아까. 그죠? 그러면 정수만 보여달라. 그럼 뭐 있으면 돼요? 정수를 보여달라. 그럼 0. 그죠? 자, 보세요. 나 소수점 싫어. 그럼 1 대신에 0. 이러면은 정수만 나온다고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은 다 정수죠,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정수 중에서 이 1의 자리, 그죠? 여기가 1의 자리 맞죠? 1원, 5원. 요 1의 자리를 반올림하고 싶다. 예, 반올림해서 표시하고 싶다. 또는 10의 자리, 보이죠?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다. 그럼 보세요. 자,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이 금액 클릭해요. 그리고 콤마 찍고 자, 여러분 충격을 덜 하기 위해서 정수값은 0이었죠. 소수 첫째 자리는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세요. 그러면 자, 정수값이에요, 이제. 정수가 딱 됐다. 0. 그럼 여기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요. 만약에 123.129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123.129 이렇게 써 있는 곳에서 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1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나 정수만 구할 거야. 0 이렇게 쓴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요 1의 자리 나 여기서 반올림할 거야. 그럼 여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자리. 된 거죠? 그럼 여기는 요 자리 반올림해서 요 자리 여기는 마이너스 2. 됐죠? 그 다음에 요 자리 마이너스 3.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쓰고 엔터를 치면 123,420원. 그러니까 이런 단위가 5가 안 됐기 때문에 어때요? 버려버리고 420원 이렇게 깔끔하게 10원 단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는 라운드 이 금액 클릭하고 마이너스 2 써볼게요. 그러면 얼마?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123,400원.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 계산했을 때 뭐 1원 단위, 5원 단위, 그다음에 10원 단위 이런 거 표시하고 싶지 않다. 100원 단위 또는 1000원 단위로 표시하고 싶다. 이럴 때는 바로 여러분이 라운드를 이용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콤마 마이너스 3까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이게 바로 라운드예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이에요. 오늘은 썸이프 함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해요. 썸이프는 여러분이 어떤 합계를 구할 때 그렇죠. 바로 썸을 이용해서 많이 구하세요. 나 이거 갖고 하나도 안 불편했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데이터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얘만 가지고 작업하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어떤 그 엑셀 문서를 갖고 있는데 거래처 이름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A 거래처 Y의 매출액 합계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또 거래처 이름 중에 B 거래처 Y의 매출액 합계만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거래처, 특정한 항목에 대한 합계만 계산하고자 할 때는 썸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문적인 함수인 썸이프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썸이프 보여드리죠. 이런 겁니다. 일단 엑셀 문서를 보여드리죠. 자, 제가 이렇게 이 데이터 중에 이렇게 각 분기가 나와 있고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궁금하냐면 영업 1팀 부서가 올린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모든 매출 합계는 궁금하지 않아요. 모든 매출 합계는 이거 썸 누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영업 1팀의 매출액의 합계, 영업 2팀의 매출액의 합계, 이게 궁금한 거예요. 부서별로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바로 썸이프를 이용해요. 그러면 썸이프는 썸보다 전문화된 함수니까 조금 사용 방법이 다르겠죠? 썸이프에 대한 문법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와 같아요. 자, 나 조건에 따라 합계 구할 거야. 썸이프죠? 자, 썸이프는 모두 3개의 아규멘트가 있습니다. 즉, 조건을 품고 있는 데이터 영역,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 조건이 뭐냐? 조건. 그리고 마지막에 합계를 구할 범위. 예,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요대로 따라가 보죠. 자, 데이터 영역은요. 일단 조건은 영업 1팀이죠. 부서가 영업 1팀이어야 돼요. 그럼 부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범위예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뭡니까? 영업 1팀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합계, 이 영업 1팀의 합계는 어디? 바로 이 범위에서 바로 이 조건에 맞는 1팀의 합계만 더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해돼요? 예, 그러면 식을 써보도록 하죠. 이 문법에 맞춰서 우리가 식을 쓰는 겁니다. 는 뭐예요? 썸이프 가로 엽니다. 그리고요. range 나왔죠? 뭡니까? 얘를 품고 있는 범위 어디예요? 부서명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범위는 이 범위 안에서 영업 1팀의 합계, 2팀의 합계, 3팀의 합계 다 구해야 되니까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번지해야 되죠. F4 누르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조건은 뭐예요? 이 영역에서 영업 1팀을 찾으세요. 이게 조건. 쉼표 찍고 그리고 여러분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매출액의 합계 바로 이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여러분 이 범위도 어때요? 1팀의 합계도 여기서, 2팀의 합계도 여기서, 3팀의 합계도 여기서 구해야 되죠?
따라서 얘도 F4 절대번지 된 거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은 영업일 팀이 올린 매출액의 합계는 11만 1,162원 나왔죠? 이렇게 하고 따닥 더블 클릭하면 영업이 팀과 3팀의 합계도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이에요. 오늘은 dsum이라는 함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dsum도 네 맞아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앞서 공부했던 sumif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얘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항목의 개수가 많아요. 엑셀 문서를 열었는데 항목의 개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점 이름이 있고 지점 안에서 취급하는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 커피로 따지면 아메리카노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면점의 아메리카노, 용산점의 아메리카노,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서면점의 아메리카노 합계만 구하려고 한다. 이럴 때, 그러니까 복잡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할 때 바로 dsum을 이용합니다. 자, 보실까요? 일단은 이렇게 돼요. 제가 일단 보여드리죠.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산지 구분이 충북 지역인 애들의 바로 납품 총액의 합계를 구해 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제입니다. 뭘 이용해서요? 네, sumif를 써도 되지만 dsum을 이용해서 구해 볼 건데 dsum의 일단 문법 형식을 알아야 되겠죠? dsum은 엑셀에서 이렇게 D자가 맨 앞에 나오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아야 돼요. 이러면 또 깜짝 놀라세요. 데이터베이스가 뭐지? 이러는데 엑셀 문서에 이 항목을 포함하여 전체 데이터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곧바로 여러분이 그 합계를 구할 그 열 이름 있죠. 얘는 열 이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열 이름이에요. 즉 합계를 계산할 열 이름.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조건이에요. 됐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어떤 이름의 합계를 구할까? 지금 납품 총액이면 납품 총액. 그 다음에 조건 나머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다 잡고 합계, 계산 열 이름, 납품 총액이에요. 이곳의 합계를 구할 거야. 조건은 산지가 충북. 된 거죠? 이렇게 써보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요. 는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말하라고 하죠? 그래요. 다 잡으시면 돼요. 범위. 이렇게 열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쉼표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항목의 합계를 구할 거냐 이거죠. 납품 총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열 이름 여기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예, 납품 총액.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뭡니까? 산지 구분. 이때 여러분 이 D자가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이 필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지 구분이 충북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먼저 이런 합계를 구하려면 요렇게 모양을 먼저 서식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답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sumif하고 똑같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산지 구분이 충북이에요. 그러니까 충북이 산지인 제품들 중에서요. 납품 단가가 45,000원 이상인 애들, 예, 좀 비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지가 충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산지 구분이 충북인 데이터들, 산지 구분 이 필드 이름에 충북이라는 애를 먼저 찾아요. 그리고 이게 조건이죠. 이 중에서도 그냥 다 이 납품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납품 단가가 좀 센 애들 있죠. 얼마? 45,000원 이상인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얘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되죠. 얘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되죠. 45,000원 이상인 애들.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납품 총액의 합계를 구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서가 좀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합계를 구할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dsum을 사용하면 돼요. dsum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먼저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범위 다 잡으세요. 이렇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다 잡아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자, 어떤 필드의 합계를 구하실 건가요? 납품 총액의 합계를요. 근데 조건이 있다면서요? 조건이 뭡니까? 산지 구분이 충북이면서 납품 단가 45,000원 이상.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됩니까? 맞는지 계산, 네, 계산해도 좋아요. 여기 여러분 225만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60만원. 더해보세요. 260만원. 그죠? 요거 두 개. 그러니까 485만원 나와요. 딱.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um, if, dsum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합계 사용할 함수 결정하시면 됩니다.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이에요. 오늘은 if 에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if 에러는 에러가 발생했니? 그렇다면 조치를 취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화면에 나타나면 어때요, 여러분? 특히 무슨 보고서를 빨리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수식 결과 자꾸 에러가 나요. 그런 경우 이 에러를 표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다면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게 이걸 직접 써주는 함수가 if 에러입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평균을 좀 계산해 볼게요. 는 average. 그래서 문법부터 작문까지 점수를 계산해서 범위로 넣고 엔터를 쳤더니 답이 나와요. 그래서 따닥 눌렀더니만 아하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뭡니까? 바로 나누기를 했는데 뭡니까? 0으로 나누기 에러예요. 한마디로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대로 보고서를 내보내면 어때요? 지저분하죠. 그죠? 그리고 이건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서 여기 0, 0, 0으로 다 바꾸면은 되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한 5,000개가 된다, 6,000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에러를 찾아서 일일이 0으로 바꾼다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if 에러를 쓰면 됩니다. 자, if 에러 문법은 되게 간단해요. if 에러 그 다음에 어디 수식을 한번 써봐라 이거예요. 또는 어떤 셀 번지 값을 얘기해라. 그래서 그 결과 에러라면 에러 표시 대신 나타낼 값 이거를 여러분이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버리지 결과 이게 수식에 들어가야 되죠. 에러가 났다면 이 자리에 에러 대신에 0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자, 써보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우고 자, 여기다가
일단 결과가 나오는 게 뭡니까? 에러가 나면 에러 표시하지 마. if 에러가 났니? 그죠? 자, 그러면 value 값은 뭐예요? 우리가 계산해야죠. average. 자, 어떤 거? 네, 요거 세 개 값의 평균. 이 결과 에러가 나면 메시지는 0으로 표시하자 이겁니다. 에러 대신에 0으로. 된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꽝. 자, 답 나왔죠? 이건 뭡니까? 에러가 없기 때문에 평균값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나면 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에러가 발생한 그 애에 대해서 0으로 대신 값을 뿌려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에러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개수를 세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count A 함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count나 count A, 얘네들은 count, 또 count A, 또 count blank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 모두 다 문법은 다 똑같아요. 무조건 범위만 지정해주면 내가 다 알아서 개수를 세워줄게. 이겁니다. 공식은 이게 다예요. 다 범위만 지정하면 돼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죠.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엑셀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에 응시한 전체 응시자가 몇 명인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는 count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count 가로 열고 범위만 지정하면 된다 그랬죠. 참고로 count는 데이터가 그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자 보여드리죠. 제가 데이터 범위 잡았습니다. 닫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잖아요. 보면은 빵명이 나와요. 왜냐면은 count라는 함수는 개수를 세워주는데 그 범위에 숫자 데이터만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수를 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는 이름 또는 번호가 문자인데 이거 데이터 개수 세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자 count 대신에 count A를 썼습니다. count A 썼어요. count 하죠.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잖아요. 보세요. 15명. 그죠? 이렇게 나와요. 전체 응시자가 15명. 그래서 문자 데이터의 개수를 셀 때는 count A를 이용해야 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count와 count A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법 시험 응시자 있죠? 자, 문법 시험의 응시자는 count A를 이용해서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count A 썼어요. 그럼 문법 시험의 응시자니까 어때요? 문법 시험 범위 좀 잡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잡았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가로 닫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12명이라고 나와요. 그죠? 이거 count A를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count를 쓰면 안 될까요? count를 써도 똑같아요. 12명이에요. 그러니까 count A는 원래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다 포함해서 개수를 세워줘요. 근데 얘가 포함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공백 있죠. 데이터가 비어있는 거. 이건 개수에서 제외를 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여러분 문법 시험 결시자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결시자는 문법의 점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애들의 데이터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결국은 이 문법 시험에 공백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거죠.
공백만 전문으로 개수를 세는 것, 바로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 blank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범위만 잡으면 돼요. 문법 시험의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이 범위 안에서 얘는 공백만 개수를 세게 됩니다. 보세요. 아, 나오네. 그죠? 전체 응시자 15명 중에 문법 시험 응시자 12명, 그리고 결시자가 3명. 된 거죠? 이렇게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가 똑같은 문법 형식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이에요. 자, 오늘은 조건에 따라서 개수를 세는 함수를 알려드릴까 해요. 바로 count if와 count if s예요. 뒤에 s가 붙은 걸 보아하니 얘는 조건이 하나, 얘는 조건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 조건에 맞춘 다중 조건에 따른 개수를 셀 때는 count if s. 한 개 조건에 대한 개수는 count if.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문법은 count if예요. count if. 이렇게 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지정할 조건 써라. 그럼 내가 개수를 세워줄게. 이게 count if예요. 그러면 count if s는 또 어려운 걸로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count if s는 그 조건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 즉 특정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걸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조건 범위 1, 조건 1.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에 맞는 거. 그 다음 또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쌍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는다는 거죠. 이렇게 쌍으로 127개까지 조건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예,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프로그램 예제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요. 저는 여기 count if s 예제가 나왔는데요. 영업 1팀이 몇 명인지 알고 싶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럼 영업 1팀이 몇 명인지 알고 싶다. 조건 하나예요. 그러면 count if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조건에 따른 개수. count if. 그럼 range가 나오죠. 이 조건을 물어볼 수 있는 범위. 그럼 영업 1팀이라는 건 바로 요 소속 범위죠. 요걸 이렇게 잡아요. 이 범위 안에서 쉼표 찍고 조건이 뭐라고요? 영업 1팀. 이렇게 식을 쓰면 이게 count if예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답 나와요. 5명. 영업 1팀 직원 5명. 됐죠? 근데 여러분은 이거 갖고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요. 영업 1팀이 5명인데 왜 5명이냐? 영업 1팀 남자 직원이 몇 명이고 영업 1팀 여자 직원이 몇 명이라서 5명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개수. 그럼 구체적인 건 뭡니까? 조건이 좀 더 세분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럴 때 count if s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영업 1팀 직원들 중에서 남자 직원이 몇 명인지를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럼 조건이 몇 개? 네, 바로 소속이 영업 1팀이어야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성별이 남자인 사람. 개수를 세야 되죠. 조건 2개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는 count if s. 조건이 2개면 count if s. 첫 번째 조건은요. 여기 범위 C3에서 C의 14번지 이 범위 안에서 뭘 찾아요? 바로 영업 1팀을 찾습니다. 됐죠?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은
남자 직원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범위 D3에서 D의 14번지까지 해서 뭘 찾아요? 남자. 된 거죠. 이렇게 두 조건. 한 쌍, 두 쌍. 더 필요하면 쉼표 찍고 계속 범위, 조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7개까지. 됐습니까?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니까 영업 1팀 남자 직원 4명이에요.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 여기를 다 완성을 시키면 더 깔끔하겠죠? 자, 완성시켜 보자고요. 어떻게요? count if s 그 다음 뭡니까? 네, 조건 범위 여기. 이 범위는 움직이지 말아야죠. 이 범위 안에서 영업 1, 2, 3팀 다 결정되니까요. F4 절대 번지. 자, 조건은요. 영업 1팀. 근데 문제는 내려가면 2팀, 3팀. 그죠? 옆으로 끌면 영업 1팀의 여직원. 따라서 얘는 옆으로 끌면 움직이면 안 되고 아래로는 움직여야 돼요. 혼합 번지 F4 눌러서 이렇게 달러 B18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해되죠?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은요. 네, 바로 여기 성별 범위 잡고 이 범위 역시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범위 적용되죠? 움직이지 마 F4. 자, 조건은요. 남. 중요한 건 얘는 옆으로 끌면 여로 바뀌어야 되고 아래로는 이 17 라인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따라서 F4 눌러서 17 라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됩니다. 혼합 번지까지 썼어요. 가로 닫고 엔터 치고 옆으로 끈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깨끗하게 답이 완성됩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요약 집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레프트, 라이트, 미드, 즉 엑셀에서 문자열 데이터에서 특정한 문자를 쪽쪽쪽 빼내는 추출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요.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6자리가 생년월일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연도만 일단 빼가지고 와보자 이겁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전체 데이터에서 앞에 2자리만 가져오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열과 관련해서 그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요. 레프트는 왼쪽부터 문자열의 왼쪽부터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 왼쪽에서 내가 몇 글자를 읽어갖고 오면 되겠니? 이게 레프트예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번호에서 연도는 요거 2자리죠? 그럼 써보죠. 어떻게 해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몇 번지? A의 3번지에서 몇 글자를? 왼쪽에서 몇 글자? 2글자만 가로 닫고 엔터 쳐보니까 77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쭉 끌면은 답이 아주 잘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을 또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자, 월은 어떻게 갖고 오면 돼요? 월은 요거 2개, 요거 2개. 그죠? 요거예요. 근데 이 월은 뭐냐면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그죠? 이렇게 끼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레프트를 써서는 안 되고 바로 mid라는 애를 씁니다. 중간에 끼어 있다. mid, mid.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얘는 양쪽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접근이 여기 왼쪽부터 접근을 해요. 여기가 앞이거든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몇 번째부터 즉 추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작 위치가 몇 번째인지 말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살금살금 걸어가서 우리는 요거 2개 갖고 와야 되죠. 그러려니까 앞에서 하나, 둘, 셋. 바로 여기 3번째 자리 이 뜻이에요. 3번째부터 추출하기 시작해라 이 뜻이에요. 3번째부터 몇 개를? 그렇죠. 얘부터 2개를. 이게 추출 개수. 됐나요?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요. 는 리드 그리고요. 가로 열고 A의 3번지에서 자 여기서 맨 앞에부터 몇 번째 3번째 데이터부터 읽기 시작해요. 3번째 포함해서 이 자리부터 하나 둘 그쵸? 2개를 읽어갖고 오세요.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11월 나오죠? 쭉 핸들링. 자 그러면 1은요. 1은 요게 1이거든요. 자 1은 어떻게 갖고 오면 될까요? 예, 미드 함수 똑같이 써보세요. 어떻게요? MID 가로 열고 A의 3번지 그리고요. 몇 번째부터? 7, 7, 1, 1, 1. 몇 번째? 5번째부터 몇 개를? 2개를 읽어갖고 오세요. 어떻습니까? 답 나오죠? 예, 이겁니다. 그러면 라이트 함수는 언제 써요? 예, 라이트 함수는 바로 이거죠. 나는 이 뒤에 7자리를 여기다 표시하고 싶다. 그럼 이 뒤에 7자리를 읽어오고 싶다. 그럴 때는 예, 미드를 써도 되지만 이 오른쪽 끝에 나머지 글자들을 읽어올 때는 라이트를 쓰는 게 편해요. 라이트는 레프트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다만 얘는 뭡니까? 네, 뒤에서부터 접근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요. 그러면 A의 3번지에서 요거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면 뒤에서 여기서 오른쪽을 기점으로 7개를 읽어서 보여줘라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는 right 가로 열고 A의 3번지 셀 콤마 몇 개를요? 7개를 읽어서 보여달라. 어때요? 나오네. 그죠? 그래서 맨 앞에 몇 개만 가져오겠다? 레프트. 그 다음에 맨 뒤에서부터 오른쪽에 여기서부터 개수 몇 개를 가져오겠다? 라이트.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을 가져오겠다? 미드. 된 거죠? 잠시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거나 합칠 때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함수죠. 바로 concatenate 함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엑셀 문서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보고서로 이제 좀 내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가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회원 주요 정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문자열로 표시할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김선혜님 28세 서울 이런 식으로 표시하려고 해요. 하나의 셀로 이 각각에 흩어져 있는 문자열을 표시하겠다는 얘기죠. 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네, 바로 concatenate. 이게 뜻이 뭐 사슬로 잇다 막 이런 뜻이죠? 맞아요. 사슬같이 이어주는 거예요. concatenate 쓰고요. 가로 열고 연결하고 쭉 써주면 돼요. 김선혜 이렇게요. 무슨 문법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고
물론 이거 세 개를 쉼표 찍고 이거 쉼표 찍고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다 나와요. 답은.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읽기가 힘드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연결할 문자열을 넣어주면 돼요. 나는 B5번지 다음에 한 칸 띄고 님 이렇게 쉼표 찍고 이런 글자 연결해주고 또 C5번지 요거 다음에는 읽기 쉬우라고 한 칸 띄고 나이 새 몇 살? 요거죠? 살이 나을까요? 몇 살?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렇게 중간에 셀 내용과 특정 문자열을 잘 버무려서 하나로 합쳐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concatenate 함수예요. 되게 유용해요. 편하면서요. 엔터 꽝. 답 나오잖아요. 이때 요 사이에 하나 띄어쓰기 하는 게 낫겠군요. 자, 이렇게. 어때요? 깔끔하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쭉 끌면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여러분이 뭔가 다른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꼭 함수를 써야 됩니까? 함수를 쓰고 싶지 않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앰퍼샌드 연산자요? 네, 이렇게요. 는 함수를 안 쓰고요. 김선혜 그 다음에 연결 앰퍼샌드 이거 얘를 마치 하나의 클립이라고 생각해요. 앰퍼샌드를. 그 다음에 여러분 쓰고 싶은 거 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앰퍼샌드 하고요. 나이 나오죠. 클릭하고 그러니까 연결할 때마다 앰퍼샌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 뭐 또 띄고 또 앰퍼샌드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꽝 하면은 똑같잖아요. 답은. 그쵸? 핸들링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열을 연결할 때 concatenate 함수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앰퍼샌드를 이용하시던가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거는 concatenate 함수가 좀 낫다고 봐요. 앰퍼샌드는 만약에 정보가 더 있으면 붙이고 앰퍼샌드도 중간에 빼먹고 이러면 에러 나고 복잡할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